네,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제는 그러면 또 인텔 얘기도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대학에 있는 많은 분들이 기업이나 인더스트리에서 정말 어떤 대학생, 어떤 학생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면 알수록 이 대학 교육과 고등교육과 그리고 이런 이 졸업 후에 그들이 일하게 될 직장 간의 이런 어떤 그 차이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인텔에서 제이 리 분께서 인텔사에서 요구하는 그 대학생들의 지식, 기술, 태도 이런 것도 저희가 함께 역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저는 인텔에서 코퍼레이트 어페어과 가버먼트 어페어를 맡고 있는 이재령이고요. 저는 인텔의 프로그램보다는 오늘 제가 인텔에서 근무한 지 지금 한 13년 정도 됐는데요. 14년 동안 제가 에듀케이션 매니저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코퍼레이트 어페어를 맡으면서 전 세계 한 100여 국에 있는 여러 이제 교육자들과 친구들과 교육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이나 또한 그렇게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은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헤쳐나갈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여기 이제 대학 종사자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대학에 저희가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0분 정도 얘기할 텐데 조금 더 인터랙티브하기 위해서 퀴즈도 좀 준비하고요. 비디오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거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요새 많이 변했구나 생각이 들어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스맥이라고 얘기되는 소셜, 모바일, 어널리틱, 클라우드 이러한 어떤 테크놀로지의 변화가 세상에 엄청난 변화를 지금 드라이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퀴즈를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 세 가지 그림이 보이는데 좀 너무 한국적이긴 해요. 외국 분들도 좀 어려우실 것도 같은데 이 세 가지 그림에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예, 지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있는 그림들은 사실 이제 사라져서 보기 어려운 영화 속에서나 볼 만한 그런 직업들이에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저 끝에는 인력거, 옛날에는 사람을 태우고 달렸는데 한국엔 없지만 이제 인도 같은 데 가보면 릭샤 이런 것도 있고 툭툭인가? 태국에서 가면 그래서 아마 비슷한 게 아직 보이는 나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중학교만 해도 저 차장 언니들이 있어서 막 사람들을 엄청나게 집어넣고 했는데요. 다른 나라 분들은 이게 좀 cultural difference로 느껴지실 것 같고요. 전당포입니다. 금은방 같은 지금은 뱅킹에서 다 하고 있는 이런 직업은 예전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직업이었지만 사실 굉장히 이제 요새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보기 어려운 직업이고요. 조금 더 볼게요. 이번에 두 번째 퀴즈인데요. 상당히 여러분들 많이 아는 또 직업군들이 있잖아요. 이 직업군들의 역시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조금 더 어렵나요? 이번에는 외국분 중에서 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은 한국 책이지만. 너무 어려운가 본데요? 네. 아직 자동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직업입니다. 아직 사람 손으로 처리하는 직업 아닙니다. 아직은 사람 손으로 처리해야 되는 직업이다. 네, 어느 정도 맞으신 것 같고요. 예, 또 다른 예, 네. Sorry? 스페셜리스트. 그렇죠. 예, 맞아요. 이것도 60% 맞춘 질문이세요. 스페셜리스트 맞아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뭐 약사라든가 여기 뭐 변호사도 있나요? 여기 파일럿이라든가 기자 이런 거 되려면 공부도 많이 하고 시험도 잘 보고 해야 되잖아요. 사실 굉장히 또한 우리 학생들이 아마 지금 되게 이렇게 되고 싶어하는 그런 직업들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직업들의 공통점은 앞으로 그런 UN 미래 보고서나 미래 학자들에 의하면 앞으로 20년 내로 사라질 직업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 대학생들 있으실 거고 자제분들이 있으실 텐데 기자가 되고 싶어 하거나 이렇게 차 보험하는 그런 분들 또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 하거나 약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변호사 이런 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직업이 다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20년 후면 그렇게 먼 세상도 아니잖아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실제 여기 보시는 한국말로 돼 있긴 한데요. 저쪽에 이제 산림 테라피스트부터 시작해서 병원 아동 생활 전문가, 애완견 방문 지도사 이런 직업들은 실제 10년 전에는 없었다가 새로 만들어진 직업이고요. 여기에 지금 보이시는 여러 가지 직업, 앱 디벨로퍼 요새 굉장히 몸값이 높죠. 이런 직업들도 역시 한 10년 전에는 없었던 직업이에요. 근데 지금은 가장 핫하고 가장 선망되는 직업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실제 앞으로의 잡은 사실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뒤에 올 잡의 65%가 아직 모른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미국 교육부에서 했다고 하는데 실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름도 굉장히 생소한 이런 잡들이 앞으로 올 거거든요. 잠깐 쉬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잡들을 우리 자손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학생들이 또는 내가 해야 된다면 이거를 할 수 있는 역량과 그런 교육을 받고 있나요? 여기 로보트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예가 있습니다. 이거 보신 분 있으실 텐데요. 미국의 그 ABC 퀴즈쇼라는 굉장히 우리나 장학퀴즈 같은 그런 이제 쇼인데 중간에 있는 게 왓슨이라는 슈퍼컴퓨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 이 영재들과 이 왓슨이 같이 컴피팅해서 누가 제일 많이 땄어요? 왓슨이죠. 결국 그 왓슨을 만든 아마 사람이 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실제 저런 어떤 퀘스천에 앤서하고 하는 거는 데이터의 양이나 이런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슈퍼컴퓨터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더 무서운 거는 이거 아시죠? 이 깜찍하고 귀여운 로봇 이름은 네, 페퍼입니다. 페퍼는 소프트뱅크에서 발명한 감성 로봇이에요. 로봇가 그냥 기계적으로 일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정말 가진 듯이 인간을 위로해주고 그런 감성 로봇인데 문제는 이런 로봇들이 이미 인간의 많은 일들을 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그 사람의 리소스가 쌌었기 때문에 예전에 많이 했었지만 이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의 그 노동력이 비싸지고 있고 많은 부분이 이미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특히 이 페퍼 같은 로봇도 거의 한 200만 원 이하 굉장히 점점 더 싸질 거고요. 훨씬 더 사기에도 정말 어렵지 않은 예전에 막 수천만 원, 수억 원대가 아닌 그런 가격대 로봇들이 막 등장하고 있으면서 정말 공상과학이 현실화되는 그런 세상에 오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퀴즈가 나갑니다. 이 중에서 로봇가 할 수 없는 일은 몇 번입니까? 자, 기사를 쓰는 거 또는 약을 처방하는 거 또는 주식을 팔고 사고 하는 거 또는 차를 운전하고 비행기를 운전하는 거, 변호를 하고 번역을 하고 또는 퀵 서비스, 딜리버리 서비스 같은 거요. 그리고 이런 어떤 화이트 칼라 잡, 이 중에서 답은 몇 번일까요? 어떤 게 절대 로봇으로 될 수 없는 것들일까요? 네? 8번도 없다. 없습니다. 예전에는 블루칼라가 하는 일들, 단순 노동이나 이런 거를 로봇가 대체한다고 생각하셨죠? 로봇 하면 로봇 청소기 보통 생각하시니까.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저 수많은 일들이 로봇가 더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 기사를 쓰는 것도 작년에 미국에서 그 지진이 났을 때 가장 사실 많은 기사를 쓴 것도 로봇이었다고 합니다.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기사를 쓰는데 1초밖에 안 걸린대요. 데이터가 많고 하니까. 저기는 실제 월스트리트에 있는 70% 이상의 주식 판매 이런 것들이 지금 컴퓨터가 대체를 하고 있고요. 파일럿도 예전에 한 비행기에 5, 6명 탔으면 지금 한두 명이에요. 점점점. 그리고 자동차는 무인 자동차 아시죠? 예. 무인 자동차가 나와서 사고율이 없어지니까 결국 그 자동차 보험 파는 그런 판매도 없어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로봇가 대체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시야를 돌려 조금 빨리 나갈게요. 이제 우리가 지금 기르고 있고 앞으로 메인스트림 워크포스가 될 아이들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요. 그 아이들을 이루는 말은 뭐 제너레이션 I라고도 하고 여기서는 제너레이션 Z라고 불러요. 밀레니어 다음에 제너레이션 Z. 저희 보시면 98년인가요? 그 이상 태어난 아이들인데 이 친구들이 실제 2020년이 되면 그 아이들이 밀레니어와 이 아이들이 거의 절반 이상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친구들은 속성이 굉장히 그 개발에 신경을 쓰고 회사의 어떤 평판이나 실제로 그 샐러리보다 굉장히 일을 즐기는 거 이런 거에 가치를 두는 굉장히 다른
여러분들의 이제 손자가 됐던 딸이 됐던 학생들이 됐던 이런 아이들이고요. 실제 그 밀레니어와 제너레이션 Z, 제너레이션 I를 비교한 건데요. 이렇게 다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지만 기본적으로 테크놀로지 네이티브로 태어나고 그렇게 자라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저 앞에서 가장 많은 걸 하고 있는 X 제너레이션이나 베이비 부머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같은 지구에 살고 있지만 완전 다른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사이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북은 이미 디크리징 되고 있어요. 그리고 메이커라는 실제 그냥 글만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거를 현실로 만드는 그런 메이커 무브먼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반응하고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제너레이션 I나 또는 제너레이션 Z는 역시 에픽 제너레이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친구들은 그냥 강의 듣거나 이런 것보다는 실제 체험하고 또는 실제 참여하고 사진이라도 해서 올려 붙이고 이런 거를 굉장히 선호하는 거예요. 이 에픽 제너레이션을 아주 잘 대변하는 어떤 아이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친구 이름은 토마스 수아레즈인데요. 12살 때 앱 디벨로퍼가 됐고 회사를 차렸어요. 12살짜리가. 이 아이가 자기가 실제 좋아하는 앱을 직접 만들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비디오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이걸 볼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앱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게 아니라 앱을 어떻게 디벨롭 하는지 가르쳐 줄 게 아니라 그런 걸 하고 싶다는 어떤 모티베이션, 그런 거가 모티베이션이 생겼을 때 실제 그것을 하시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는 법, 그런 문제 해결을 하는 어떤 그런 역량을 길러줘야 되겠죠. 그걸 저희가 21세기 역량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21세기 역량은 바로 크리티컬 띵킹이나 무슨 메이킹 능력이나 디자이닝 하는 거 또는 프로블럼 솔빙 하는 거, 이런 거는 절대 기계가, 로봇가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의 고유한 영역이죠. 그래서 앞으로 잡이 어떻게 바뀌던 이런 역량을 아이들이 잘 가지고 있으면 그 상황을 잘 헤쳐나가고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이제 적응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실제 대학이나 교육자분들께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21세기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들이 그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필요하게 될 그런 여러 가지 스킬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에 인텔 크리에이티브 티처라는 교사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러한 수업을 변화시키고 아이들한테 21세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 수업도 바꾸고 함께 공유하고 다른 선생님들도 가르쳐주고 실제 만났을 때뿐 아니라 저녁 때 10시에 밤 10시, 12시까지 웨비나를 한다든지 노력하는 이런 티처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런 티처 커뮤니티를 통해서 실제 교육을 받고 어떤 회사에 고용이 되거나 또는 자기 회사를 만들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교육의 컨티뉴으로 연결이 됐을 때 실제 그 나라의 경제에 도움이 되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여기는 이제 제가 학생들이 많이 있을 때가 준비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대학생들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인텔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리에이티브하고 리스크 테이킹하는 21세기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뽑고요. 구글이나 이제 이런 데서도 역시 보시면 실제 스펙이나 어떤 기술보다는 그런 어떤 21세기 역량 쪽에 집중하신다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의 마지막 레코멘데이션은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앞으로의 잡들은 그러니까 직업이 어떤 직업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65% 이상이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술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히려 역량, 21세기 역량에 집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대학에서 대학만 할 게 아니라 실제 K-12 초중등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 선생님들과 함께 연결해서 그 러닝 커뮤니티를 더 강화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훨씬 더 아이들이 갑자기 대학 와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속적인 러닝 환경에서 좀 더 성숙한 21세기 러너로 클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무엇보다도 계속 이노베이션의 정신을 가져가시고 협력하셔서 실제 함께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계시고 저희 인텔, 시스코 다 있는데 모든 기업들도 다 그런 면에서 협력하기를 기대하고요. 또한 웰컴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회사 창시자 중에 한 분인 로버트 너이스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Go and create something wonderful.
이노베이션은 막 대단한 회사나 엄청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할 수 있는 이노베이션을 생각하시고 나아가서 정말 멋진 일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인상적인 게 2030년까지요. 오늘날 존재하는 직업의 50%가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현재 아까 XYZ, Z 세대가 이제 앞으로 그 종사하게 될 직업의 60%, 65%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태동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대학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셨고요. 그 가운데서 저희가 생각할 때 테크놀로지가 분명히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세 번째 연사로요. 그 이태혁 교수님을 모시고요. 카이스트에 계십니다. 이태혁 교수님께서는 테크놀로지를 고등교육에서 학생들의 어떤 그 졸업 후에 그 적용력을 높일 수 있도록 활용하기 위해서 무크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한 연구를 하신 학자십니다. 같이 함께 박수로서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Okay. Hello, everyone. It's my great honor and pleasure to make a talk today. Today, I would like to introduce very simple ideas. Two developments, recent developments can be very useful for improving our education. Okay, nowadays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and talks on the failures of our education. Okay, today our education is totally a failure. Many discussions. You may not agree with this, but many others are claiming this. So, World Economic Forum also make some rankings of the countries. Okay, one of important component is quality of education, quality of higher education. Okay, so then it means that quality of higher education is very essential for the economy. Okay, so I would like to make a quote from a well-known report from the McKinsey. Okay, nowadays the companies have some crisis in skills of their employees. Okay, so they hire the graduate from the university, but they always are claiming that they are not enough. Okay, their skills are not for their jobs. Okay, not ready. So then they are now investing big money on the retraining of their employees. Okay, so the retraining business is growing and growing. So then they believe current method of educating the students at the university is not enough, not so good. Okay, so for example, they need the more hands-on training, okay, at the university, okay, and the traditional lecturing, traditional online learning itself is not so good for their requirements, okay. So the companies is already making use of many different ideas and methods which combine traditional teaching and with some internet or e-learning, some other technologies. So here we have some employees and employees. They need some skills, okay, some skill requirements. Okay, here you may find some teamwork, oral communication, then problem solving, creativity, leadership, and many other important components. Okay, the companies are needing these kind of capabilities and talent. However, they are very difficult to teach. Okay, so then our students wish to learn something, some talent or some skills. For example, they need more on-the-job training and hands-on learning. Okay, they believe traditional lecturing or online learning
they are not so useful, okay, for their learning. Here, we have a very short survey made by our freshman students, okay, some of our freshman students. Okay. They just claimed conventional lecturing by professors is only useful for very limited ranges. For example, it's just false and it just accounts for only 10%. Okay. Here we have another important discussion. Okay, so here many students and professors are debating. Okay, current ways of education is very misleading. Especially they are claiming on the problem of the PowerPoint abuse. I think the Bill Gates is responsible. Okay. So